물건 관리 번호가 2021-1100-052448입니다. 물건 관리 번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야? 사건 번호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경매는 사건 번호라 하죠. 보시면은 요게 경매는 요게 사건 번호예요. 그리고 가로쳐 있는 건데 물건 번호인데, 사건 번호, 물건 번호.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사건 번호죠. 경매는 사건 번호라 하고, 이건 공매입니다. 공매인데 또 세 단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는 물건 관리 번호라고 합니다. 공매는 물건 관리 번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물건 관리 번호였고, 이 다세대 주택에 저희가 온 목적이, 여러분들 요즘 그 전세 사기들 많이 당하잖아요. 저기 젊은 친구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전세 사기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탁 물건을 저기 임차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증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탁 사건, 이게 지금 신탁 공매 물건입니다. 이거는 해당이 되진 않지만, 신탁 물건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임차인 들어갈 때 그 권리자가 잠시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으면은 그 자체가 그 계약 관계가 무효입니다. 그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신탁 물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탁회사하고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임차인 등록을 그 계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 경우 신탁 사기로 해가지고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배우고자 이 물건이 좀 왔습니다. 해당 물건은 그런 물건하고는 상관없는데, 이 물건도 신탁 물건의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탁 물건이 이런 거구나, 공매가 이런 거구나, 이거를 배우고자 왔습니다. 위치는 그 송파구 오금동입니다. 위치가 송파구 오금동이죠. 자, 송파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행정동이죠. 총 송파구는 13개 동으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송파구는 13개 동인데 그중에서 오금동입니다. 오금동. 옛날에 거여동 많이 들어봤죠? 거여동이 옛날에 그 공수부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 특전사.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계룡역 5호선 계룡역에서 약 한 600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걸어서 한 5분에서 한 6, 7분이면은 5호선 계룡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요 파란 라인 있죠? 이게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제1외곽순환도로. 이게 한강이고요. 그래서 요 위치가 현재 송파구 오금동 146-7번지고 형제빌라입니다. 형제빌라거든요. 요 빌라 명칭이 형제빌라고, 유찰이 9번이 됐어요. 9번이 돼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쓰는 금액이 계약 금액이 돼요. 수의 계약으로 나온 물건입니다. 그 공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압류재산 공매가 있고, 국유나 지자체나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고, 신탁 재산이 있어요. 그 중에 신탁 물건입니다. 신탁 물건은 총 삼각 트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탁자, 수탁자, 우선 수익자, 세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탁자, 수탁자, 우선 수익자. 위탁자는 이거를 잠시 소유주가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위탁자라 하고, 수탁자는 신탁회사가 수탁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교보 자산 신탁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신탁회사가 많죠. 그 중에서 여기는 교보 자산 신탁이 수탁자입니다. 그럼 우선 수익자는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럼 신탁 물건이 왜 나오냐? 보통 일반적으로 담보 신탁하고 그 다음에 그 처분 신탁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담보 신탁이거든요. 담보 신탁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담보로 잡히고
그 대출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게 작아요. 대출이 작기 때문에 좀 더 대출 금액을 높이고자 그 신용도가 높은 신탁회사를 그 신용을 빌려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대신에 그 신용도를 가지고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위탁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원금하고 이자를 계속 내다가 어느 정도 만약에 연체했을 때는 신탁회사가 이 신탁 물건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신탁 물건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신탁 물건이 우리가 아시겠지만 경매보다 공매가 경쟁률이 좀 작아요. 아무리 인터넷으로 한다 해도 경쟁률이 좀 작습니다. 공매가 좀 작고요. 그 중에서 압류재산은 일반 경매와 똑같은 결대로 해석하면 돼요. 압류재산은. 근데 신탁재산은, 신탁 물건은 일반 매매와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일반 매매하고. 단지 입찰해 가지고 낙찰 받으면은 명도라든지 그런 건 다 그 낙찰자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신탁 물건의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신탁 물건을 할 때는 정말 일반 매매처럼 본인이 명도도 해야 되고, 그 만약에 앞서 있는 그 우선순위가 있는 인수해야 될 그 근저당도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탁 물건을 볼 때는 항상 세 가지를 보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신탁 원부, 공고문. 신탁회사에서 내두는 공고문. 그래서 세 가지를 앞자리만 따서 외우라고 했죠. 등신공, 등기부등본, 신탁 원부, 그 다음에 공고문. 세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봐야 돼요. 신탁 물건은. 그러면 등기부등본은 저기 법원 가서 받거나 또는 손품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죠. 법원 사이트 가가지고 그 등기본은 그렇게 손품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신탁 원부는 어디서 발급받아요? 신탁 원부는 등기소. 신탁회사요? 신탁회사에서 발급받아요? 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법원에서 똑같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부등본과 같이 발급받으면서 신탁 원부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탁 원부 한번 예. 이건 다른 물건의 그 신탁 원부를 갖고 왔는데, 그 신탁 원부로 적혀 있죠. 이게 법원에서, 이거 보시죠. 법원에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이 신탁 원부는 뭐냐? 그 위탁자, 수탁자, 우선 수익자의 어떤 관계의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촘촘하게 적어 놨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신탁 원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위탁자, 수탁자, 그 다음에 건물의 표시 이렇게 나오죠. 계약서의 일종의 계약서를 법원에서 쉽게 해서 증명을 해준 거죠. 여기 보시면 위탁자 써 있고, 수탁자 써 있고, 우선수익자 써 있죠. 이건 다른 건인데 이게 딱 써 있습니다. 그 신탁 원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계약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아주 조그맣게 써 있어요. 글씨가. 이거를 확대해서 보시든지 해가지고 이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다음에 신탁 물건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요 등기소에 가면 요 관계가, 이 계약서가, 신탁 원부가 등기소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신탁 원부, 등기부, 그 다음에 공고문은 그 온비대에 들어가 보시면은 공고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신탁 부동산 공고에서 공고문이 있어요. 이거 쭉 읽어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해당 이 물건에 대한 그 신탁회사 교보 자산 신탁의 입찰 공고문인데, 그 보통 신탁회사에서 물건을 여러 개 같이 내버려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2번 물건이 해당하는 401호죠. 요거에 대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 말고 다른 물건도 나와 있을 거예요. 보통 그 약간 묶어서 물건을 내놓거든요, 신탁회사에서. 그러면 두 번째 뭐 최저가 입찰 금액. 현재 이 물건은 최초에 1차에 5억 7백에 나온 물건입니다. 5억 7백인데 여러 번, 4번 유찰됐어요. 4번 유찰돼가지고 3억 4,600에서 수습하고 그 상태에서 수의 계약을 내보낸 겁니다. 더 이상은 더 입찰을 진행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꿀팁이 뭐냐. 3억 4,600이 나왔는데 그 5회부터 계속 유찰됐는데 더 이상 금액을 안 떨어뜨려요. 그래도 한동안 더 이상 안 떨어지면요 또 한 번 또 입찰 공고를 냅니다. 떨어뜨려서 그때 빨리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심히 잘 봤다가. 처음에 5억 7백에 들어갔죠. 2월 달에 쭉 가다가 5억 7백에 갔다가 3억 8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억 7백에 다시 또 올렸어요. 2022년 2월 23일 날 5억 7백에 다시 3억 8천까지 갔다가 8월 달에 약 6개월 후에 다시 5억 7백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탁 물건은, 공매 물건은 좀 특이한 게, 압류재산 공매나 국유재산 물건 말고 신탁 물건은 좀 제 멋대로 해요. 막 가다가 룰이 계속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팔리면은, 수의계약해서도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원상복구해서 다시 원래 금액을 다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금액에서 또 다운시켜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후자 쪽을 찾으면은 좀 수익이 나는 물건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면적이 그 전체 면적, 건물 면적은 약 14평, 전용 면적 14평이거든요. 방이 3개하고 화장실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소형 아파트 대용으로 살기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옥션에도 나와 있는데, 부대 조건에서 전입세대, 임차인, 명도 책임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매수자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매는 특이한 게, 경매는 내보내려고 하면은 인도명령 제도가 있잖아요.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 소송과 명령하고 다르죠. 인도명령은 시간과 비용이 좀 짧아요. 한두 달, 두세 달이면 끝나는데 결정이 나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명도 소송하려면, 소송하면 판결문까지 나오려면, 결정까지, 판결문까지 나오려면 최소한도 1년 내외 정도가 걸려요. 시간과 비용이. 그래서 그런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해당 물건이 401호인데 방 3개하고 화장실하고 남동향이고, 보시면은 방 3개, 한 층에 2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01호가 좀 크죠, 더. 여기 4층에는. 그리고 다행히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은 없는 걸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는 빌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는 연립하고 같은 말 다세대죠. 연립하고 다세대 시세조회. 요 사이트를 보시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시세가 나오거든요. 401호죠. 401호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1층은, 여기 1층은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쪽 1층이 보이시죠? 1층은. 그러면 4층은 401호니까 근린생활, 여기는 이제 그 빌라 다세대로 되어 있는 거죠. 요 형제 빌라 401호에 대한 시세 조사를 제가 출력을 해왔습니다. 작년 2022년 12월에 4억 2천에 401호, 4억 2천에 시세가 돼 있어요. 현재 우리가 3억 4천에 나왔죠. 3억 4천인데 이거는 우리가 당장 오늘이라도 가서 교보자산센터에다가 나 이거 계약할래 하면은 계약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수의계약입니다. 내가 직접, 내가 내 임의적으로 그 금액에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게 수의 계약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반드시 신탁 물건 임차인이 있거든요. 임차인의 과연 명도가 과연 용이한지 아니면 살고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반드시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금액상으로 다른 우리 인수할 거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등신공에서 등기부등본으로 반드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401호죠. 우편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해 보니 현재 김땡땡 씨가 2022년 4월 8일 날 전입이 돼 있어요. 얼마 안 됐죠. 한 10개월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거주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 여기 우편물도 없죠. 쌓여있는 우편물 없고. 혹시 여기 적어 있나요? 없죠. 도시가스 저쪽에 있어요. 네. 거기서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정기 계약이에요. 401호. 자, 닫혀 있는 것 같고 저걸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여기 보면 가스 밸브가 내려져 있으니까 거주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전체 외관만 보겠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저기 테라스 앞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저게 401호입니다. 저 정도는 뭐 일반 건축물이 대개는 좀 애교로 봐줄 수 있겠죠. 저거 해당 물건이 저 401호입니다. 저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그 보일러실 있죠? 저쪽 거 여기죠. 여기. 그래서 오른쪽 앞에 테라스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테라스하고 발코니와 차이점은 테라스는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코니는 빗물이 안 담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뚜껑이 있는 건 발코니고 뚜껑이 없는 거는 테라스죠. 현재 테라스로서 이렇게 해놔가지고 저 뒤쪽 한번 봐보시죠. 저쪽은 위반 건축물이 되겠죠. 앞에 테라스로 뚜껑을 씌웠죠. 저건 뚜껑은 이건 안 씌웠고, 그래서 저건 위반 건축물이 되겠고 이건 위반 건축물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